홍명보 감독의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한 감독의 선임 문제를 넘어 한국 축구의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먼저 협상 과정에서 나타난 권력관계의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협회가 갑위 위치에서 감독을 선임해왔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홍명보 감독이 우위를 점하는 모습이 관찰되었습니다. KBS 취재 결과에 따르면 홍 감독은 3가지 조건을 내세우며 이미 협상 과정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협회의 협상력 부재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기업에서는 팀장급 이상이 되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협상 전략 교육이 있습니다. 그 핵심은 상대방을 갑으로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회사의 돈, 즉 구성원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자산을 함부로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축구협회의 돈 역시 팬들과 선수들이 만들어낸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러나 협회 관계자들은 이번 협상에서 후보자를 갑위 위치에 올려놓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이는 전문성이 결여된 아마추어적 행태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몽규 회장과 홍명보 감독 사이의 협상 과정에서도 이러한 권력관계의 역전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처음에는 고사하던 홍 감독의 마음이 바뀌면서 그는 협상의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읍소를 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고 하니 얼마나 절박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세계 최고의 감독이라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영입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른 유능한 후보들도 많았고 특히 바그너 감독은 50페이지에 달하는 프레젠테이션까지 직접 준비해왔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협회는 스스로 홍명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상황을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는 전문가라면 누구나 실패한 협상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협상 테이블에 앉기도 전에 상대방을 갑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갑이 된 홍명보 감독은 당연히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들을 요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요구사항들이 있었을까요? 축구협회 이임생 이사의 브리핑에 따르면 크게 3가지였습니다. 첫째, 임기 보장입니다.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을 넘어 2027년 아시안컵까지 장기 계약을 요구했습니다. 둘째, 전술 지원에 대한 약속입니다. 협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셋째, 파격적인 대우입니다. 그동안 언급되지 않았던 연봉 문제를 꺼내들며 외국인 감독 후보들에게 제시했던 수준의 대우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요구사항들이 알려지면서 많은 이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축구협회가 정말 다른 대안이 없었고 홍명보 감독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 안타까움을 자아냅니다. 이런 상황에서 홍명보 감독의 인터뷰에서는 희생과 대승적 결단, 한국 축구를 위해서라는 표현들이 나올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울산을 떠나는 현실을 포장하기 위해서는 국가대표팀을 맡는 것을 거대한 사명감으로 포장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울산 역시 한국 축구의 중요한 일부분인데 마치 국가대표팀만이 한국 축구의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못합니다. 게다가 많은 이들은 홍 감독이 울산보다 낮은 연봉을 받을 것이라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외국인 감독급의 높은 연봉에 장기 계약까지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지점에서 축구에 큰 관심이 없던 일반 대중들까지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좋은 환경, 더 많은 보수를 받게 된 사람이 희생을 운운하는 것에 대해 여론이 들끓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는 협회의 커다란 실수였습니다. 만약 홍 감독이 무보수 또는 저연봉으로 대표팀을 맡았다면 2002년 월드컵의 영광을 기억하는 많은 이들에게 진정한 희생으로 비춰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였고 이는 2002년이 업적마저 퇴색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물론 홍명보 감독 개인의 마음 깊은 곳에 진정한 희생정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더 많은 돈을 받게 된 상황에서 대중의 눈에는 그저 욕심으로 비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어쩔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번 사태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한국 축구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입니다. 그동안 협회는 외국인 감독 선임에 실패하면 지원자가 없었다는 변명을 자주 해왔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를 곧이곧대로 믿었고 심지어 일부에서는 외국인 감독을 원하는 팬들을 비현실적이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클린스만 감독 경질 직후부터 수많은 해외 명장들이 한국 대표팀 감독직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는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손흥민을 비롯한 해외파 선수들의 눈부신 활약으로 한국 축구의 위상이 크게 높아진 결과입니다. 더 이상 한국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유럽인은 찾아보기 힘들어졌습니다. K-팝, K-드라마 등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의 인지도가 급상승했고 이는 축구계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협회는 이런 변화의 흐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고 이번에는 지원자가 없었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바그너 감독의 사례입니다. 그는 50페이지에 달하는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고 대중국 데뷔책과 3D 자료까지 포함된 꼼꼼한 준비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심지어 한국어로 인사를 배워오는 정성까지 보였습니다. 이는 그가 얼마나 한국 대표팀 감독직을 원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협회가 과거처럼 후보자의 인성을 문제 삼거나 한국 거주 의사가 없다는 식의 변명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바그너 감독과의 협상 결렬 소식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협회의 행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더욱이 같은 시기에 우루과이에서는 비엘사 감독이 대표팀을 맡게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보다 예산이 훨씬 적고 경제 규모도 작은 우루과이가 어떻게 세계적인 명장을 영입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한국 축구 팬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이처럼 달라진 환경 속에서 협회의 구태의연한 행태는 더 이상 용인되기 어려워졌습니다. 과거에는 시간이 지나면 잠잠해지곤 했던 여론의 목소리가 이번에는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화체육관광부까지 나서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문체부는 축구협회, 이제는 한계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그동안 축구협회의 자율성을 존중해왔지만 이제는 한계에 달했다는 것입니다.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협회 운영에 부적절한 점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과거 클린스만 감독 시절이나 올림픽 탈락 때도 문체부는 큰 목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축구와 정치는 분리되어야 한다는 명목하에 자율성을 인정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부정이라는 키워드가 등장하면서 문체부의 개입이 불가피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일의 본질입니다. 내 편을 가르는 것이 아니라 일의 목적을 주시해야 합니다. 올해부터 축구협회는 정부 유관기관에 포함되었고 이에 따라 문체부가 일반 감사를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협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비판받아야 하고 적절한 업무를 수행한다면 지지받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협회와 팬의 관계는 적어도 행정적인 측면에서 갑을 관계에 가까웠습니다. 팬들의 목소리는 대부분 묵살되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계기로 팬들의 열기가 처음으로 정부기관인 문체부에까지 닿았습니다. 이는 매우 의미 있는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축구 팬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실 그 답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물질적인 혜택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정당한 과정을 거쳐 선발된 현재 선수들의 수준에 걸맞은 감독을 원합니다. 이해할 수 있는 행정과 지속적인 성장, 그리고 좋은 축구를 보고 싶어 합니다. 수십억의 연봉이 오가는 세계에 비하면 너무나도 소박한 바람입니다. 이런 소박한 바람을 이루고자 많은 팬들이 매일같이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정의가 어디에 있는지 판단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이익과 관련된 이야기인지 본질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직장인으로서 돈을 벌기 위해 노력하는 시간이 있고 인간으로서 조금이라도 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이번 사태에서 축구는 대의명분이고 정의가 어디에 있는지는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축구협회의 창립자와 초창기 회장단은 모두 독립운동가들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겠지만 한국의 축구는 중국이나 일본보다 먼저 영국 군함 플라잉 피시호의 승무원들에 의해 전해졌습니다. 당시 가난한 민중들에게 오락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독립운동가들은 축구를 활용했습니다. 별다른 장비 없이도 즐길 수 있는 종목이었기에 안성맞춤이었죠. 그러나 나라를 빼앗기자 협회장 자리도 일제에 넘어가 친일파가 차지하는 비극적인 역사를 겪기도 했습니다. 나라를 잃으면 축구도 잃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광복과 함께 한국은 드디어 축구협회를 되찾았고 회장 자리에는 다시 한번 독립운동가가 부임했습니다. 이처럼 민중과 축구는 우리 역사에서 절대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최근 협회를 해체하라는 말들을 들을 때면 가슴이 아픕니다.
독립운동가들이 이런 미래를 예상하고 축구를 이 땅에 보급하고 축구협회를 만든 것은 아니었을 테니까요. 우리나라에는 여러 조직이 있지만 창립 이념으로 보면 축구협회는 유독 순수함과 감동적인 스토리가 가득합니다. 한국에 존재하는 모든 기관을 통틀어 가장 근사했던 조직 중 하나였던 축구협회가 최근 몇몇 회장의 장기 집권 이후 존엄성이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민중을 위해 협회를 만들었던 그 민중이 이제는 협회를 해체하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100년의 시간 동안 많은 것이 바뀌었고 누가 어떤 자리에 앉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협회는 누구의 것일까요? 협회를 파괴해야 할까요? 아니면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려야 할까요? 저는 뿌리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어학자이자 변호사, 계몽운동가이자 언론인이었던 박승빈 선생님이 축구협회를 만들며 외쳤던 민중에게 축구가 돌아왔으면 합니다. 박승빈 선생님은 계급이 엄연히 존재하던 시절에 조선어를 한국어로 바꾸는 과정에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존재할 수 있는 많은 말들을 만들어내셨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나 이름 뒤에 붙이는 시와 같은 표현들이 그렇습니다. 상대방을 하대하는 언어들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바꿔냈고 그 흔적들이 오늘날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증거입니다. 그 시절 협회장이 국민들에게 존경받는 선생님들이 맡았다면 지금은 현 시대에 맞는 인물들이 필요합니다. 존재의 이유는 언제나 뿌리에서 출발합니다. 우리는 축구협회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 뿌리를 어떻게 현대에 맞게 계승해 나갈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이번 홍명보 감독 선임 논란은 단순히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한국 축구의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드러내고 있으며 동시에 우리에게 변화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팬들의 목소리가 이제는 단순히 SNS의 댓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변화를 이끌어내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축구협회를 본연의 모습으로 되돌리고 팬들과 소통하며 한국 축구의 발전을 위해 진정으로 노력하는 조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협회의 구조적 개혁, 투명한 운영, 그리고 무엇보다 축구에 대한 순수한 열정이 필요합니다. 축구는 단순한 스포츠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역사이고 문화이며 때로는 희망이 되어왔습니다. 우리는 이 소중한 유산을 지키고 발전시켜 다음 세대에 물려줄 책임이 있습니다. 홍명보 감독 선임을 둘러싼 이번 논란이 한국 축구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변화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오랜 관행과 이해관계의 벽을 넘어야 하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결단도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축구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힘을 모은다면 반드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한국 축구의 주인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관람석에서 응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행동해야 합니다. 축구협회는 팬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해야 합니다. 정부와 언론도 제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한국 축구의 미래가 결정될 것입니다. 모두가 힘을 모아 더 나은 축구,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갑시다. 그것이 바로 축구협회를 만들었던 선구자들의 뜻을 이어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